이제 크렘린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러시아 총참모부 주요 부서의 첫 번째 부국장인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 중장에 대한 암살 시도와 관련된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FSB는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 암살 시도에 가담한 인물을 아랍에미리트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으며 그가 러시아 시민임이 드러났습니다. FSB는 그를 암살 시도의 직접 실행범이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공범은 이미 모스크바에서 체포됐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이 우크라이나로 도주했으며 암살 시도 연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FSB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체포된 총격범이 우크라이나에서 왔으며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체포된 공범이 감시 장비를 생산하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입니다. 이제 서방 정보기관들도 우크라이나 연루설에 대해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갈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 다른 반전도 있습니다. 알렉세예프는 2023년 프리고진의 반란 진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모두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러시아 총참모부 주요 부서의 제1부국장인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 중장 암살 시도에 가담한 인물이 체포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1960년생 러시아 시민입니다. FSB는 그를 범행의 직접 실행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위원회에 따르면 그는 테르노필 지역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2025년 12월 말에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어때요? 이 전설. 그냥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라 진짜 반데라주의자들이 사는 우크라이나 서부 출신이라고 하네요. 이후 FSB가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은 암살 시도자들의 어설픈 행동을 보여줍니다. 마치 러시아 연방보안국 동료들이 모든 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어요. 영상에서는 용의자가 무기를 눈더미에 던지는, 오히려 아주 조심스럽게 숨기는 모습이 나오고 그 후 대중교통을 타고 떠납니다. 수사위원회는 현장에서 소음기가 달린 마카로프 권총과 탄환 3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FSB는 범죄의 또 다른 공범 2명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중 한 명인 1959년생 러시아인 빅토르 바시는 모스크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55세 지나이다 세레브리스카야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지나이다 세레브리스카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의 어느 구간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나갔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맞다면 국경 전체에서 전투가 벌어지거나 양쪽 국경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다시 모스크바에서 체포된 빅토르 바신이라는 인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바신은 모스크바와 알타이에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군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불법 총기류 유통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벨링차티의 기자이자 조사관인 흐리스타 그로제프에 따르면 빅토르 바신이 감시 장비를 생산하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로제프의 인용문입니다. FSB는 알렉세예프 장군 암살 시도를 조직한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의 러시아 시민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1명인 66세의 우크라이나 출신은 두바이에서 체포되었고 다른 1명은 67세입니다. 빅토르 바신은 감시 장비를 생산하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슈퍼수사관이 아니더라도 공개된 자료에서 빅토르 바신이 2025년 8월까지 NTC에서 수석 전문가로 근무했다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의해 설립되었고 현재는 군산복합체 대기업인 로스텍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회사에서 직접 근무한 것입니다. 2014년의 아카이브 이력서에 따르면 바신은 자신을 군사 전문가이자 연대 참모장 선임 장교로 소개했습니다. 90년대에 그는 상업 분야로 전향했지만 군과의 연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사실상 FSB가 자기 사람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서방 안보 당국자들이 러시아 장군 알렉세예프 암살 시도에 우크라이나가 연루됐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은 워싱턴 포스트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은 과거에 이런 공격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이런 일을 한다면 그건 꽤나 무모한 일일 것이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3자 회담을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장 키릴 부다노프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전 국장의 협상 참여는 키예프의 입장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알렉세예프 암살 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알렉세예프 암살 시도가 이 장군의 진압 역할을 포함한 내부 요인과 더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2023년 예브게니 프리고진 전 바그너 그룹 수장의 반란에서 당신들은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민간인들을 파괴하며 방금 막 사람들이 타고 있던 버스를 부셔버렸고 양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겁니다. 우리는 참모총장과 샤이브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 머물면서 로스토프시를 봉쇄하고 모스크바로 향할 것입니다. 상기시켜 드리자면 2월 6일 모스크바 볼로콜람스코의 고속도로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서 64세의 중장에게 최소 3발의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알렉세예프는 중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토요일에 국영 언론은 그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의식을 되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위원회는 살인 미수, 군인 생명에 대한 위협, 불법 총기 유통에 관한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렉세예프는 영웅이며 2011년부터 러시아 군사정보국 제1부국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이미 이 장군에 대한 암살 시도가 전쟁 종결 협상을 방해하려는 시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FSB가 용의자를 체포하기도 전에 모든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렸습니다. 라브로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우크라이나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알렉세예프 장군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아조프 국가방위군 제1군단장 데니스 프로코펜코가 말하길 바로 이 알렉세예프가 2022년 5월 마리우폴에서 아조프스탈 공장 지역에서 주둔군이 철수할 때 러시아 측 수석 대표였다고 합니다. 프로코펜코에 따르면 알렉세예프는 러시아 연방이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포로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용 조건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호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바로 이 알렉세예프 장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장교의 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렉세예프는 장교의 명예를 걸고 약속했습니다. 피로메트리 예자리 위에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네드 트예포벤과 데니스가 꾸며내고 있습니다. 알렉세예프에게 장교의 말은 허무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러시아죠. 그에게 더 뭘 기대하겠습니까? 또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알렉세예프는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위한 정보 준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르손 지역에서 이른바 국민투표를 조직한 것도 그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저희의 노력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